인앤아웃 돈 관리 공식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저축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골든타임이 얼마나 될까요? 15년입니다. 어유 다른 거에 비해서 꽤 긴데요.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아. 15년밖에 못한다. 보통 결혼하고 나서 15년 지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저축을 못합니다. 자, 이게 어떤 시기하고 맞물려 있냐면 우리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가는 시기가 되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저축을 한 푼도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봤을 때 한 3천만 원 정도 번다 그러면은 아무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분들의 상황을 잘 아는데 한번 보니까 차가 두 대인데요. 차가 다 범상치 않은 차를 탑니다. 우리 차량 유지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그 전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에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너무나 공감하시겠지만 자녀 교육비 또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돈을 진공청소기처럼 흡수를 해요.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안 모이길래 아이들 어디 갔냐 그랬더니 소득이 이 정도로 높으면요, 애들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여기 뭐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이런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축에도 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사회초년생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사회초년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200, 300만 원 받는 이 사회초년생들 진짜 먹고 죽을 돈도 없다. 저축할 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과장되고 차장되고 부장되고 이렇게 월급이 많아지면 그때 좀 저축을 많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300만 원 정도 버는 사회초년생들 중에서 정말 독한 마음 먹고 한 200만 원 정도 저축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진짜 대리 달고 과장 달고 차장 달아서 월급이 올라가면 200만 원 할 수 있느냐? 못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축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저축은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리미리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축 아무렇게나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자, 두 번째는 바로 월급 3배 목돈 만들기라는 것이 두 번째 공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적금하실 때 보통 얼마 정도씩 하세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가장 많이 하는 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심지어는 5만 원짜리 적금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은 내가 타는 금액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는 금액을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는 금액에 집중하는 저축입니다. 자, 이런 저축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타는 돈 자체가 굉장히 작아지겠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자, 어머님들한테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자, 100만 원이 생겼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뭐 하면 좋을까요, 이 100만 원? 100만 원을 또 저축해요? 와, 훌륭하십니다. 네. 가방 사지 않을까요? 가방. 가방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좀 뭐 바꾸고 싶다. 근데 요즘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제주도 좀 갔다 오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여행, 그런 거 생각나고 그런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1,0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딱 무슨 생각 듭니까? 요트? 굉장한데? 1,000만 원 하면 처음으로 드는 생각이 가장 많은 분들이 어디다 재투자할 건가 이걸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볼 때 자신의 월급의 3배 정도 되는 돈이어야지 이것을 목돈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 정도를 모으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저축보다는 이런 거 여러 건 하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면 82만 5천 원, 1,000만 원 만들기 저축을 한다든지 뭐 164만 원, 2천만 원 저축 만들기 저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월급의 3배 정도 되는 목돈을 만드는 저축을 하는 것이 정말 목돈을 안 깨먹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 사실 조금 무리다 싶은데 목표는 이렇게 무리하게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긴 그렇죠. 하네요. 그래야 우리가 돈을 깨먹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공식은 말이죠. 예산 4분법이라는 공식입니다. 자, 예산 4분법이 뭐냐? 우리 어머님들도 한 달에 다 살림하시다 보면은 예산이라는 거 있죠. 보통 예산을
금액을 딱 정해가지고 뭐 150, 200 이렇게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많은 경우는 그냥 머릿속에 그냥 이 정도 쓰면 많이 쓰고 이 정도 쓰면 덜 썼다 뭐 이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4가지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예산을. 첫 번째, 월 한 달에 사용하는 예산은 3가지 정도로 꼭 나눠서 사용을 해야 되고 1년에 연간 사용하는 것은 1가지 정도로 나눠서 해야 됩니다. 자, 월 3가지 예산은 뭐냐?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가 지출을 하다 보면 고정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고정 지출 뭐예요? 교통비, 통신비, 이자, 보험료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그렇게 특별히 관리할 필요는 없다. 없죠. 왜냐하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변동 지출입니다. 맞아. 변동 지출이 뭐예요? 내가 딱 마음 먹고 정신 차리고 돈 좀 아껴보자. 그러면 좀 줄어들 수는 있는데 정신줄 막 놓으면은 막 나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 이게 바로 변동 지출이에요. 이 변동 지출을 바로 예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4분법이라는 것은 월 예산 3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외식비, 쇼핑 유흥비, 문화생활비. 자, 그러면 이제 예산을 누가 예산이 한 달 예산이 얼마냐? 그러면 150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외식비 70만 원, 쇼핑 유흥비 30만 원, 문화생활비 50만 원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항목별로 나눠라 그렇죠. 말씀이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머님들도 요즘 그 스마트폰 잘 쓰시니까 그 앱스토어에 보면 가계부 앱이 요즘 너무 잘 나와 있거든요. 이 가계부 앱에 보면 예산 입력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목별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외식비다. 그럼 외식비 안에서도 치킨 예산, 배달 예산 이런 게 따로 있어요. 그리고 쇼핑 유흥비도 마찬가지고 문화생활비. 자, 문화생활비 같은 경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별다방 예산 따로 있어요. 별다방. 뭐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나눠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꼭 사용을 해보시면은 절대로 과소비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근데 예산을 이렇게 만들면 너무 좀 답답하지 않나? 근데 듣기만 해도 약간 숨 막혀요. 숨 넘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구차해지지 않을까요? 너무 구차하다. 그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을 항목별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오히려 경제적 자유가 생깁니다. 자유가요? 왜냐하면 소비를 할 때마다 죄책감이나 소비 염려증이 사라져요. 오히려. 네, 왜 그러냐면 예산 안에서 쓰는 거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계절 지출 예산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계절 지출이라는 게 뭐냐? 매달 사용하는 예산 말고 특정한 계절에만 나가는 돈이 또 있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예를 들면 명절, 여행, 휴가, 이벤트, 겨울의 의복비 이런 것들은 매달 사용하진 않지만 특정한 시즌에만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예산을 만드셔야 돼요. 이 예산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의 1.5배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월급이 500이다 그러면 뭐 한 5, 600 이상을 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절, 여행, 휴가, 이벤트, 겨울 의복비를 1년에 한 600에서 700 정도 쓰겠다. 그러니까 모든 항목을 다 합쳐서 계절 합쳐서. 지출이 그래서 그 안에서 여행에는 얼마를 쓸 거고 명절엔 얼마 쓸 거고 뭐 이벤트엔 얼마 쓸 건지를 딱딱 정해 놓으셔야 돼요.